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단 한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중 S&P 500의 주간 변화는 단 플러스 0.13%였습니다. 한 주 내내 신고가 옆에서 거의 미동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단 하루에 S&P 500이 1.24%, QQQ가 1.51% 빠졌고 나스닥 한복판의 핵심 종목들은 그보다 훨씬 깊게 무너졌어요. AMD가 5.69%, TQQQ 4.57%, NVDA 4.42%, TSLA 4.75%, 반도체 ETF인 SOX 4.06%까지 빠졌어요. 일주일 내내 잠잠하던 시장이 금요일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동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락폭이 아니라 같은 날 다른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입니다. 같은 금요일까지 한 주 누적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플러스 5.29%, 빅스 변동성 지수는 플러스 7.1%, 달러 지수 DXY는 플러스 1.46%, 셋이 동시에 위로 갔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TLT는 한 주 마이너스 2.81%, 21일 모멘텀 마이너스 2.68%로 빠졌고 금리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변동성도 같이 올랐고 달러도 같이 올랐어요. 주식, 채권, 변동성, 달러 이 넷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 같으면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사주는 게 정상이지만 2022년 이후로는 이게 표준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식이 빠진 주에 채권이 같이 오를 확률이 75%였는데 2022년 이후로는 33%로 떨어졌어요. 4년째 60-40 포트폴리오가 안 통하는 레짐의 전형적 모습이 지난주에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자세를 다시 잡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이번 주 어떤 일정이 그걸 시험대에 올릴지 오늘 12분에 걸쳐 한 줄로 꿰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을 건 금요일 그 한 번의 매도가 진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5월 한 달 시장은 이미 비명을 지를 만큼 달렸어요. AMD가 5월에만 플러스 17.63%, 엔비디아 플러스 13.54%, 반도체 ETF인 SOXX 플러스 9.18%, TQQQ 플러스 10.38%, YTD로 보면 AMD는 플러스 89.78%, SOXX 플러스 62.21%, TQQQ 플러스 44.1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정도 누적이 쌓이면 어떤 작은 트리거든 매도 명분이 될 수 있는 압력이 차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같은 주 금리와 빅스와 달러가 동시에 오른 그림. 이 셋이 같이 오르는 구도는 매크로 교과서에서 가장 불편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가 끈질겨서 채권 금리가 더 오르고 그럼 주식 멀티플이 깎이고 그 불확실성이 변동성으로 가고 달러는 미국 금리 매력으로 강해진다 이런 순환이에요. 위험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고 안전 도피처는 채권조차 안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S&P 500이 7,408로 5월 초 7,230보다 한 달 플러스 2.47% 위에서 여전히 신고가권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달 내내 시장이 이 매크로 해지 신호를 보면서도 가격을 깎지 않고 흡수해왔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베이스라인은 위험은 인지하지만 흡수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지난주 66에서 63으로 살짝 빠진 정도였다는 것도 시장이 아직 자세를 깨지 않았다는 신호고요. 문제는 흡수의 임계점이 언제 깨지느냐입니다. 그 임계점을 결정할 두 일정이 바로 이번 주에 잡혀 있어요.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유가 흐름은 사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WTI는 한 주에 플러스 10.48%, 30일 누적으로는 플러스 23.08%까지 갔습니다. 원유 ETF USO는 YTD 플러스 104.95%,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숫자만 보면 유가가 폭발하고 있다고 외치고 싶지만 USO의 5월 한 달, 그러니까 MTD 변동은 플러스 3.80%에 그쳤습니다. 즉, 이번 달 새로 점프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달에 걸쳐 누적된 곡선의 한 회차입니다. USO YTD 플러스 114%는 분명히 무서워 보이지만 이건 연초에 낮은 베이스에 시작된 누적이에요. 시장은 이 유가 상승을 석 달에 걸쳐 천천히 가격에 녹여왔고 그래서 S&P 500은 신고가에서 호흡 가능했습니다. 유가 자체가 시장 멀티플을 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 점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오늘 새벽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전 7시 CME 전자 세션이 다시 열린 뒤 WTI 원유 선물이 세틀 101.26달러에서 103.20달러로 플러스 1.92% 올라섰습니다. 브렌트유도 플러스 1.39%. 이건 이번 주가 새로 시작되면서 시장이 유가에 추가 프리미엄을 매기는 중이라는 가격 발견 신호예요. 만약 이번 주 정규장이 열린 뒤에도 2 플러스 1에서 2% 추가 프리미엄이 굳어지면 5월 누적이 6월 새 점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플레가 다시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고
채권 금리에 다시 한번 위쪽 압력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새벽 CME 선물이 열렸을 때 시장의 첫 반응이 비대칭이었다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29,231에서 28,957로 마이너스 0.94%까지 빠졌어요. S&P 500 선물도 마이너스 0.70%. 반면 WTI 원유는 플러스 2.72%, 브렌트유는 플러스 4%. 주식은 약하게 시작하면서 유가는 추가 프리미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비대칭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단순히 주말 사이 누적된 헤드라인을 흡수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나 이 비대칭이 정규장 시작 후에도 유지되거나 확대되면 시장이 매크로 해지 모드로 본격 진입한다는 1차 확인 신호가 됩니다. 기준은 단순하게 잡아두면 됩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정규장 개장 첫 1시간 안에 QQQ가 마이너스 0.5% 안쪽으로 회복하고 WTI의 가격 발견이 진정되면 흡수 모드 연장입니다. 반대로 QQQ가 마이너스 1% 캡다운에서 굳고 WTI가 플러스 2% 위로 굳으면 5월 누적 차익 실현이 2차 매도로 본격 전환될 수 있어요. 중동 흐름은 솔직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 UAE 바라카 원전 외곽 발전기를 향한 드론 공격, 사우디 영공에 진입한 이라크 방향 드론 요격, 트럼프와 네타냐후 통화 같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흐름 자체는 지난 2달 넘게 누적되어 온 시리즈의 한 회차예요. S&P 500이 그 2달 사이 사상 최고가를 여러 번 갱신해왔다는 점이 시장의 베이스라인 판정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터진 사건이 시장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프레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멀티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이번 주 캘린더에 박힌 두 가지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어닝, 5월 한 달 플러스 13.54%, 그리고 금요일 단 하루 마이너스 4.42%.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이 종목 하나가 사실상 나스닥 멀티플의 정당화 논리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닝과 가이던스에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싣고 있다는 신호가 단 한 줄이라도 박히면 5월 차익 실현 압력이 2차 매도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위로 한 번 더 깬다면 흡수 모드가 한 주 더 연장될 거고요. 어느 쪽이든 이번 주 엔비디아는 단순한 한 종목의 실적이 아니라 시장 멀티플 전체의 정당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FOMC 회의록. 5월 한 달 동안 10년 금리가 약 30bp 7% 넘게 점프했다는 건 시장이 이미 페드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고 가격을 매겨두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회의록이 그 가격을 정당화하는 매파적 톤을 드러내면 채권 매도가 한 번 더 가속되고 멀티플 압박은 강해집니다. TLT가 한 주 마이너스 2.81%, 21일 모멘텀 마이너스 2.68%로 빠진 흐름이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섹터로 한 번만 더 검증해 볼게요. 5월 한 달 누적으로 반도체 SOXX는 플러스 9.18%, S&P 500은 플러스 2.47%, 다우 지수는 거의 보합인 플러스 0.0%. 시장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한 섹터가 지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금요일 단 하루에 마이너스 4%대로 빠졌어요. 지수폭,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종목이 함께 오르고 있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도 단서 하나가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주 마이너스 3.74%, 5월 한 달 마이너스 1.38%, YTD 마이너스 13.11%. 위험자산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빠지고 있다는 건 유동성이 가장 끝단부터 마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그 다음 고배수 성장주가 마지막에 메가캡 지수가 흔들리는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의 한 주 마이너스 5.89%는 이 순서의 첫 번째 도미노가 이미 떨어졌다는 그림이에요. 비슷한 매크로 신호가 동시에 켜졌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2년 상반기, 인플레가 끈질기게 풀리지 않으면서 채권 금리가 시장의 멀티플 논리를 위에서 내리눌렀던 그 패턴입니다. 그때도 처음엔 시장이 인플레 신호를 흡수했고 다음엔 신고가 인근에서 한참을 호흡했고 결국 채권 매도와 주식 매도가 동시에 시작된 순간 멀티플이 한꺼번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의 렌즈를 단순하게 세 자리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하나만 보지 마세요. 세 자리를 같이 보세요. 첫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4.59% 선을 위로 뚫고 가는지 아래로 굳는지, 이게 채권 시장이 매파 시나리오를 정당화하는지 아닌지의 첫 답입니다. 둘째, 빅스가 18선을 위로 굳히는지 17 아래로 빠지는지, 이게 옵션 시장이 보는 위험 가격이 시장의 자세 변경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안쪽으로 회복하는지, 마이너스 1% 갭다운에서 굳는지, 이게 주식의 첫 답입니다. 이 세 자리가 같은 방향으로 굳으면 그 방향이 이번 주의 진짜 답입니다. 셋이 흩어지면 시장은 또 한 번 흡수 모드를 연장하는 중이에요. 누적된 압력의 풀이 시간은 그만큼 더 미뤄집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중동 긴장 격화와 5월 신고가 행진으로 갈리고 있지만
이번 주 시장의 진짜 축은 단 하나입니다. 누적된 차익 실현 압력이 누적된 매크로 해지 신호와 만났을 때 그 응축이 단번에 풀리느냐, 또 한 주를 흡수하느냐. 이 응축이 풀리는 그 순간을 추적해서 다음 영상에서 어느 자리가 가장 먼저 굴복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시장의 표면 헤드라인이 아니라 표면 밑에서 자산들이 어떻게 서로의 자세를 바꾸는지 그 구조를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자리를 같이 지켜주세요. 개별주 분석은 멤버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NA크피오이님과 TJRRMSGP님께서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